안녕하세요. 미스 티파니입니다. 제가 11월 9일자까지의 FTX와 그리고 바이낸스 인수권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너무나 많은 사건과 새로운 업데이트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9일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은 투자자, 기관, 개인들 그리고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솔라나 생태계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업데이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1월 9일에 이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의향을 밝혔었죠. 하지만 그때는 법적 효력이 없는 LOI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바이낸스가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듀딜리전스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지금 US 에이전시에서도 FTX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유저들의 펀드를 사용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공지가 뜨자마자 FTT 가격이 굉장히 무너졌죠. 공지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전 CEO죠. FTX의 전 CEO 샘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사과를 한다. 이거는 FTX 인터내셔널에 해당하는 거지 US는 괜찮다. US는 출금이 100% 1대1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11월 10일에 이렇게 공시를 날렸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고 FTX 거래소의 달러 유동성은 모든 그 일자 인출액의 24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실상은 이랬죠. 레버리지가 1.7배가 들어가 있었고요. 유동성 또한 일요일 인출액의 0.8배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게 일요일 그 하루에만 거의 6조 원화에 가까운 돈이 인출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인출을 막을 줄 알았는데 6조 가까운 돈을 그래도 인출을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FTX가 이렇게 유동성 고갈로 개인들의 인출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트론의 파운더인 저스틴 선이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트론 토큰 갖고 있는 사람, BTT, 비토렌토죠. 저스틴 선, 그리고 호비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1대1로 이거 교환해줄게. 돈 묶여서 인출 못하지 이 토큰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한다면은 우리들이 1대1로 이거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 라는 걸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이 저스틴 선의 트윗 하나로 인해서 트론이 40배가 뜁니다.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에서 6센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게 FTX는 2.5달러까지 뜁니다. 많은 개인들이 스냅샷 찍히기 전에 빨리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다 트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인출은 막혔지만 내 돈을 트론 그 토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40배가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죠. 그리고 다음날 11월 11일에 샘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방금 나 FTX와 FTX 미국 그리고 알라메다 나머지 자회사 다 파산 신청했다. 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다시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정확한 절차나 앞으로의 결과가 나오면은 공지를 하겠다라고요. US 유저들은 인출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는 공지가 나오고 하루 만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자산도 다 묶였습니다. 샘이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그동안 고여있던 이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이제 한몫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두 가지 트윗을 날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번에 트위터 인수를 할 때 샘이 자기도 인수에 참여를 하겠다. 약 한화 3.7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자금을 대겠다 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말 탐지기 센서가 작동을 했는데 내 센서가 말하기로는 그 샘이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샘의 조건을 테이크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샘과 게리 겐슬러 SEC의 수장이죠. 그리고 알라메다 캐롤라인의 아버지 이 모두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예요. 지금 파산 신청 절차를 거치고 나서 FTX가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자산과 자본, 모든 거,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회생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FTX가 9 빌리언 부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조가 좀 안 되죠. 10조 원 정도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자본이 900 밀리언, 그러니까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거의 8, 9조 원 정도가 지금 비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FTX에 돈이 묶이신 분들이 달러당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은 거의 3조 가까운 자본이라고 잡은 게 세럼 토큰이에요. 근데 세럼 토큰의 마켓캡이 100 밀리언이 안 됩니다. 절대 팔 수 없는 그냥 장부상에서 적혀있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다른 토큰들도 거의 팔 수가 없습니다. 3.2 빌리언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는 뭐 FTX 벤처나 그리고 알라메다가 투자를 한 다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에퀴티죠.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바로 유동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게 FTX와 그리고 알라메다가 투자를 했던 웹3 스타트업의 이 에퀴티나 토큰 그 투자금을 다른 펀드들에게 팔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디스카운트 된 프라이스에 팔고 있겠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토큰을 장부상에 이제 자본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부채를 일으킨 거죠. 네, 그럼 FTX에 투자를 한 투자사들은 어떻게 지금 리액션을 하고 있냐면요. 가장 마지막에 32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37조에서 40조 정도 되는 돈이죠. 회사 가치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와 세코야 캐피털이 있습니다.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다들 이 투자금을 0으로 바꿨습니다. 네, 온타리오 티처스 펜션 플랜도 거의 1,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돌려받지 못하죠.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이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FTX의 토큰이 갑자기 13일 날 45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FTT 토큰이 갑자기 민팅이 됐어요. 원래는 베스팅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민팅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의 450억에 해당하는 그 FTT 토큰을 한 번에 당겨서 다 민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이낸스나 다른 그 거래소에서 이 FTT 토큰의 인출과 디퍼짓을 막았습니다. FTX 팀이나 알라메다 팀에서 현금 그리고 도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FTT 토큰을 민팅을 해서 다른 거래소에 덤핑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하나가 갑자기 터졌고요. 이거는 샤멧이라고 또 유명한 펀드 투자자인데요. FTX가 샤멧에게 피칭을 했대요. FTX 이번에 투자 라운드를 한다. 투자를 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샤멧과 팀이 권고사항과 이러한 부분의 스트럭처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리를 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SBF가 아닌 그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팀에서 전화를 해서 관심 없으면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팀 멤버였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루머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Ace의 수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우리가 FTX의 피해자다라고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오비의 관계자와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헤지펀드 3AC 파산은 FTX와 알라메다가 주도한 결과이다. FTX는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3AC가 FTX를 주 거래소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나 봐요. 3AC는 원체 유명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는 자산 자체도 컸고 쉽게 라벨링을 할 수 있어서 이 3AC의 포지션을 다 읽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3AC의 이 포지셔닝을 반대로 운영을 하면서 3AC가 파산까지 진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고 이 결과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CG가 SBF와 FTX 알라메다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샘에게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샘은 어드바이스를 듣는 대신에 싸움을 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즈, FTX의 이제 공동 창업자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알라메다의 15%의 이제 리턴, 금리를 약속을 받고 하나로 2,5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달러를 대출을 해 주었다. 물론 이 부분은 루머예요. 수즈가 알라메다에 2,500억 원을 대출해 준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 FTX가 유저들의 포지션을 보고 카운터 반대되는 포지션을 열어서 공격을 했는 부분에 대한 증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무엇이냐면요. 알라메다의 이 수장과 팀원들의 프로파일이에요. 저는 그 알라메다의 팀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몇몇 20살, 21살 되는 대학생들이 알라메다에서 마켓 메이킹을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라메다가 인턴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는구나. 어린 이제 대학생들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턴을 많이 고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수장, 새로운 수장이죠. 이 28살이에요. 정말 어리고 그리고 이전 커리어가 이제 제인 스트리트, 저희들이 제가 이전 영상에 샘이 일했던 곳이 중에 하나가 제인 스트리트 그리고 바클리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FTX와 알라메다의 팀원들이 이 MIT, 제인 스트리트, 바클리에서 채워집니다. 캐롤라인도 제인 스트리트에서 1년인가 2년 정도밖에 경력이 없는 굉장히 어린 창업자죠. 이 어린 창업자가 몇십 조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영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왜 알라메다가 이렇게 under the radar CEO들을 내보내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unprofessional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Whenever it was June or July about like should we even do yield farming at all? And I was kind of like, oh, I don't know, this whole thing seems like weird and aren't there risks and like what if these platforms get hacked and like it's like such a huge pain operationally. 일파밍이 뭔지 몰랐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일파밍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수재예요. 스탠퍼드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수학 관련된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엑스 골드만에서 기업 관련 변호사로서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번 변호사 중에 한 명이고 그 이후에 MIT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의 부모님도 제가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교수님이라고 말했고 샘 또한 정치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민주당과 특별히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민주당 관련된 로비 펀드레이징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 갠슬러 이제 이전에 MIT 교수님이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SEC의 헤드고요. 이분이 캐롤라인 아빠가 이 게리 갠슬러의 전 상사입니다. 굉장히 얽히고 설킨 아까 전에 이 앨런이 만든 트윗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고요. FTX의 인출 중단과 그리고 파산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관, 다른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록파이는 현재 인출을 또 막았어요. 리퀴드 글로벌 오피서, 리퀴드 익스체인지죠. 여기에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FTX의 파산 신청으로 우리들의 자금이 다 묶였기에 우리도 인출 못 해줍니다. 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또 AAX라고 홍콩 데리베티브 익스체인지인데 여기에서도 현재 우리들의 대부분의 자금이 FTX에 묶여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 단위의 10조 단위의 부채가 나오기 시작했고 유저들의 자금이 증발을 한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샘은 당연히 사임을 했고 새로운 CEO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제이 레이 3세는 앨런 사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변호사인데 회생 절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앨런 사태 때 이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너지 기업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망한 기업이죠. 이때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그런 이력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변호사가 FTX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회수를 해서 투자자, 유저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죠. 11월 13일에 해킹
루머가 떠돌아요. 이제 FTX에서 공식적으로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나오기 전에 많은 트위터 인플루엔서와 그리고 애널리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거래소 그 월렛에서 이상한 트랜잭션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 하나로 한 7천억 좀 안 되는 돈이 계속적으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자금 이동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FTX가 해킹이 당했다는 공지가 나옵니다. FTX 그 모바일 익스체인지 앱 다 지우고 웹사이트에도 들어가지 말며 그 블록폴리오인데 예전 블록폴리오 FTX가 사들고 나서 FTX 그 포폴리오 관리 앱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FTX 해킹이 단순한 거래소 해킹이 아니라 인사이더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인다. 근데 내부자의 소행이면은 이 FTX뿐만 아니라 FTX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그 액세스가 컴프로마이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가 됐고 이 문제가 솔라나로 번집니다.